안녕하세요. 레알TV입니다. 지금 일본에선 전 세계에서 일본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일본 최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표현이 어색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는 소위 일베라 불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그곳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간단히 설명해서 일본을 열심히 빨아주는 변신들끼리 모여 누가 더 일본을 잘 빨아주냐 서로의 변신력을 자랑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은 레드잇과 오타쿠들의 성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의 이 사이트에서 지금 재미있는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제는 이 사람 치안입니다. 라는 상황이 생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글은 자신이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한 일본인이 작성하였는데 지하철이나 클럽, 길거리에서 그 짓을 해도 자신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네티즌들은 이에 열광해 자신들의 경험담을 말하는 등 아베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은 역시 현태의 나라답게 일본 고생이 속에 입던 옷을 버젓이 매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에서 그거 벗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찍은 중고 옷은 가격이 더 올라가며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이물질 냄새가 날수록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금방 나온 신상 중고일수록 값어치고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일본 10대들이 용돈벌이를 하는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보통 4에서 5만원 정도 하며 인증샷에 나온 여성의 인물과 이물질의 여부에 따라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길거리에서 흔히 인형 뽑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는 그거 뽑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정도 토론이 일어나는 건 별로 대수로울 것도 없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오가지만 이곳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만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만에 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과 토크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에서 이탈리아 여성이 일본의 지하철에서 당한 일을 소개하였고 그곳에 패널로 있던 다른 나라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주제는 아시아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남성이었으며 1위는 일본 남성이었습니다. 이유로는 일본 남자는 그 욕구가 제일 강해 더럽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패널로 있던 일본인 남성은 화가 난 말투로 너희들은 클럽에서 남성들에게 술을 얻어 마시지 않냐? 술값은 남성이 내니 만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여성 패널들이 서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일본인 남성 패널을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죠.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일본 도큐들은 어떠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만약 경찰이 당신을 피의자로 생각해서 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검찰에서 송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석방을 해주게 돼 있어. 여자는 엉덩이가 2개잖아. 위에 있는 엉덩이 좀 한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위에 있는 궁뎅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지? 맞는 말이야. 남자는 앞에 꼬리가 달려있어. 만약에 궁뎅이가 2개 달린 사람이 내 앞에 달린 꼬리를 만진다고 해도 난 불쾌하지 않아.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야? 애초에 그 위에 달린 건 신이 남자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거잖아.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뿐인데 왜 남자가 그러면 그게 왜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거야? 남성 제군들 모두 이것을 읽었다면 떨 이유가 없어. 이러한 사태에 휘말렸을 때 자신의 처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둬야만 해. 만약 엉덩이 인간이 치안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사과하면 안 돼. 일본인의 습관대로 스미마생 사과해 버리기 십상이지만 그 순간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어떠한 사건이든 심증만으로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만약 형사재판된 경우 재판부는 몸에 기억이 없다면 왜 사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돼. 일본의 지하철은 상식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난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고 보니 내 앞에 튀어나온 게 앞에 있었고 혼잡함을 틈을 타서 밑에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엉덩이 인간은 은근히 즐기고 있던 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 코를 파면 손가락이 시원한 게 아니라 콧구멍이 시원해진다고. 결국 그들이 내심 더 원하는 거라는 말이잖아. 출퇴근이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구나. 매일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나도 직장에 다니고 싶다. 난 너희들이 부럽다고.
지하철에선 보통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용기를 내면 굳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리 만족할 수 있어. 기억해둬. 시작이 어려울 뿐이야. 궁뎅이, 인간의 옷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단속반은 우울증을 검찰청에 쓰기 위해 여성 의류 섬유가 손바닥에 남아있는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옷을 만져버리면 당신이 했다는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 일이게 되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간지루? 위 엉덩이를 거치기 위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서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또 한 가지, 만약 병이가 소리를 친다고 당황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역에는 보안 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자동 개찰 기록 정보를 살펴보면 쉽게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 최악입니다. 감시관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도망했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산두개, 인간이 소리쳐 겁에 질려 선로에 내려 도망친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선로에 내린 경우 철도 영업법 위반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그것보다 더 많은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하 노선을 탈 때 노하우 하나를 소개할게. 보통 고생은 몇 명이 무리를 지어 지하 노선을 타는 경우가 많아. 그곳은 노리지 마. 친구들이 당하는 친구의 표정을 보고 소리칠 수 있어. 한 명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해. 그런 경우 절대역 사무실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변사를 부르세요. 그들은 강제로 당신을 연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굳이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애초에 아무런 시작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경험으론 손으로 접근한 적은 없고 밑에서 밀착했어. 하지만 그녀가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본 경험 외에는 아직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 믿어도 되는 정보야. 매일 아베를 사는 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거든. 처음 시도가 어렵고 다음은 쉽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잖아. 위에 선배님들이 교과서를 만들어 주셨잖아. 덩이들은 당황은 해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고. 나도 용기를 내서 처음 일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건 선배들의 이야기이고 처음이라면 누구나 당황하게 돼 있어. 난 성격도 소심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나의 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멈춰 있을 거야. 그럼 이것 하나만 생각해 두세요. 어느 역에서 억울하게 붙들렸다. 가족과 연락하고 싶다. 이것도 잊으면 끌려간 후에는 가족도 전화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 변사를 구했더라도 변사는 당신이 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서를 샅샅이 살펴야만 합니다. 48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그 시간만 한계 없음을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원죄는 변호사의 준비가 늦으면 늦을수록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끌려감 전에 변사에게 연락하는 데 성공하면 역으로 변사의 도착을 기다려 달라 요청하고, 그때 경찰관이 이름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의 진술을 물으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세요. 개인정보를 숨기면 도망 위험으로 체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링크를 참고하세요. 끝으로 이 변호사는 예방 방법까지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소위 변호사라는 배웠다는 자가 이런 글로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다니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긴 일베도 한국의 한 의사가 만든 사이트이니 일본이라는 나라는 파고 파도 이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주제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일베충들과 별다르게 없는 쓰레기들의 대화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